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, 디펜스타임즈의 안승범입니다. 오늘 시간은 이제 동북아 항공전력, 이제 그 아무래도 뭐 주일미군의 이제 항공전력을 살펴보기로 이제 하는데 1편 주일미 해군의 그 항모 그 중심의 항공전력을 살펴보고, 그 다음 편에서는 이제 해병대 그리고 이제 주일미군군 항공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. 요 일본에는 항공모함 한 척이 있죠. 네. 그래서 계속 상시 배치가 되고 있고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항공기들이 결국은 미 해군 항공전력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1973년부터 CV-41 미드웨이, 네. 그 다음에는 1991년에 인디펜던스로 바뀌었고요. 요건 이제 포레스탈급입니다. 네. 요때부터 F-14가 배치되기 시작을 했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1998년엔 키티 호크, 요 2008년부터는 조지 워싱턴. 네. 근데 요거는 그 당시에 저 키티 호크가 퇴역을 하고 나서 네. 재래식 동력 항공모함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. 이제 할 수 없이 네. 이걸 했는데, 그 당시에 뭐 핵무기 반입이네 뭐 그래가지고 좀 네. 반대가 많았죠 그 네. 당시에. 네. 기억납니다. 뭐 어쩌겠어요, 할 수 없죠 뭐. 네. 그래서 그게 배치가 됐고,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이 쭉 활동을 하다가 이게 이제 해결료 교환으로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. 네, 본토로 가야죠. 예, 그래서 2015년부터는 CVN-76 로널드 레이건이 배치가 됐고요. 네.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22년도에 원래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이게 좀 연장이 돼가지고 네. 24년에 돌아갔어요. 네. 그래서 24년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조지 워싱턴이 해결료 교환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다. 네.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그 부연 설명을 좀 하나 드리면은, 그 미 해군이 그 1973년도에 그 요코스카 군항에 미드웨이를 배치하게 된 동기가, 그때 당시 이제 막 그 베트남전에서 이제 손발을 다 빼고, 그리고 이제 중국과는 이제 그 화해, 뭐 수교 이런 단계로 접어들면서 모든 힘을 동북아시아에다가 주력하자. 그 대상은 이제 블라디보스톡의 그 당시에 구소련 해군과 공군을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, 그래서 이제 그 고정 배치,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그 당시 미 해군의 뭐 항공모함 전력이 이제 물론 이제 다르게 해설한 사람들이 있어요. 무슨 뭐 그 당시 이제 레이건 시절까지 가는데, 뭐 미 해군이 뭐 척수가 보유 척수도 모자르고 너무 노화됐다. 근데 그건 아니고, 그 베트남전 때 주력으로 사용했던 항공모함, 미 해군 항공모함이 이제 동원된 전단들이 이제 그 함정 SS급이었거든요. 2차 대전 말기에 뭐 상당수 이제 만들었던.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전례대로 이제 교체 시기가 오면서 이제 나머지 CV-41 미드웨이급부터 이제 좀 일선 배치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, 그래서 척수가 줄어들 시기였고, 더불어서 73년도에 이제 미드웨이가 이제 배치되면서 그 위에 실렸던 그 전투기들, 공격기들이 조금 이제 낡은 거 있어요. 그 베트남 때 원활하게 사용했는데 이미 구버전, 뭐 예를 들어서 뭐 A7B라든지 F4 뭐 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낡은 것들이 왔었는데, 제 기억으로는 1975년도에 우리 국내 일간지에서 대서특필했던 게, 조만간 그 주요 미 해군의 요코스카 그 항공모함 그 전력이 최신의 F-14A가 텀캣이 배치될 것이다. 그 1975년도에 이제 그 일간지에서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실제 배치된 거는 1991년도에 배치됐죠. 예. 네, 그러고 나서 이제 뉴스의 어떤 기준을 하면은 그 이후로 이번에 이제 그 배치되고 항공모함과 함께 같이 실려온 함재기가 상당히 이제 눈에 들어오는, 아주 뭐 우리 이쪽에 밀리터리 매니아층에서는 아주 대단한 뉴스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일단 뭐 항공모함 좀 해결료 교환 말씀을 드렸는데, 이걸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, 네. 이게 미 해군 원자력 항공모함, 뭐 니미츠급 이런 게 일단 수명 연한이 50년이에요. 50년인데 이걸 가운데를 뚝 자르면은 25년 이렇게 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요 가운데에 해결료 교환을 하는데, 이걸 RCOH, 네. Refueling and Complex Overhaul. 그래가지고 이게 기본적인 공사 기간이 44개월이에요. 그러면은 이게 거의 4년이잖아요, 그죠? 기네요. 그러니까 네. 25년 중에 여기 가운데를 뚝 자르면은 2년. 그럼 이게 23년 이렇게 되잖아요, 그죠? 네. 그러면은 이게 23년 운용하고 RCOH를 하고 23년 운용하고 그다음에 퇴역인데, 퇴역하면서도 내버리는 게 아니고 요때 RCOH를 한 번 더 하고 보관을 합니다. 네. 그런데 이게 RCOH만 있느냐? 그게 아니고, 이게 주구장창 뭐 중간중간에 수리를 많이 해요. 뭐 1.5개월짜리, 뭐 6개월짜리, 뭐 1년짜리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수명연한 50년 중에 실제로 항공모함이 활동하는 기간이 32년. 그러니까 18년 동안은 이제 수리하고 정비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. 복잡하네요, 그것도 예. 있잖아요. 그러니까 1년이면 거의 한 130일 이상을 노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, 네. 우리 원자력 잠수함 가져야 된다 그러잖아요. 근데 좀 잠수함 솔직히 잘 모르지만 이것도 뭐 그렇게
정비 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? 거기다가 뭐 그 짠물 바닷속에서 계속 활동을 하니까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그렇죠. 같은데 예. 그러면은 이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려면 이게 한 5척은 가져야.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예. 여러 척이 있어야 돼야만 예. 이렇게 원활하게 교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지 몇 척 뭐 딸랑 뭐 4척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예. 예.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도 현재 니미츠급 10척, 제럴드 포드급 1척이 있는데 원래 이제 니미츠가 퇴역하고 제럴드 포드급 2번함 존 F 케네디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인수를 늦췄다 그래요. 자금 네. 문제로. 예. 그런데 아무튼 요 11척이지만 실제 항공단은 9개가 있어요. 9개가 있으면 그럼 9척이 활동을 하느냐? 그것도 아니에요. 보통 뭐 8척. 8척도 쉽지 않아요. 7척 정도 활동을 하고 그래서 태평양 함대에 4척, 대서양 함대에 4척이 표준이지만 예.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척 정도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번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는 RCOH 44개월이 아니고 6년을 했다 그래요. 아, 시간이 더 걸리니까요. 그게 2015년에 미국으로 떠났는데 네. 이게 시작을 한 게 2017년이라 그래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코로나다 코로나 해가지고 있었죠. 코로나. 예. 그 다음에 또 저 몰랐는데 거기 이렇게 수리를 하고 간 다음에 이를테면 이제 뭐 다른 뭐 각종 시험기들 뭐 항모 이착함물 이런 거 있잖아요. 예. 이런 걸 또 거기서 하더라고요. 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늘어진 거죠 이게. 그래가지고 요 2년 지체를 하고 RCOH 들어간 다음에 그러고도 6년이 걸렸다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늦게 오게 된 겁니다. 네. 속사정이 있었네요. 네. 예. 그래서 요 요코스카에 들어오는 요 조지 워싱턴의 이제 항모항공단이 있잖아요. 예.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항모항공단 편제가 어떻게 됐느냐, 예.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예. 그 다음에 요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조지 워싱턴에 배치된 CVW5는 어떤 전력이냐, 예. 요걸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요 항모항공단은 뭐 요 뉴스에서는 뭐 90대, 80대, 70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현재는 64대 편성이 기본이에요. 그래서 64대 편성인데 이게 1990년대 중반부터 나온 50전술기 편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50전술기는 요 50이라는 숫자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간단히 얘기해서 공중전을 하는 전투 비행대 2개, 예. 그다음에 이 대지 공격을 하는 공격 비행대 2개 비행대, 예. 요 4개 비행대를 다용도 전투 공격기 4개 비행대로 교체함으로써 전술적인 유연성을 높이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예요. 예. 그래서 요 전투공격 비행대 4개 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, 그래서 현재는 요 슈퍼호넷 복좌형 1개 비행대 12대, 그렇죠. 그 다음에 단좌형 1개 비행대 12대,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단좌형 슈퍼호넷인데 이게 10대씩이에요. 요 4개 비행대 44대인데, 근데 뒤에 있는 그 슈퍼호넷 단좌형 10대 있잖아요. 네. 이게 나중에 F-35C로 바뀐다는 거죠.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? 그렇죠. 지금 F-35C 비행대가 항공모함에 지금 실제로 올라 있는 거는 3개 비행대가 있어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3개 비행대가 현재 편성을 마치고 이제 곧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은 현재 항모항공단이 9개니까 18개 비행대가 필요하잖아요. 그럼 6개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러면 나머지는 뭐 언제 할 것이냐. 뭐 거의 뭐 1년에 구입하는 항공기 대수가 10몇 대 이러니까 네, 뭐 앞으로 한 뭐 10년 가까이 걸리지 않겠나. 뭐 2030년대 초반 이제 빨라야 예. 되겠죠. 네,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요 슈퍼넷 44대에 더해서 그 다음에 전자전 공격 비행대 예. EA-18G 그라울러 5대, 예. 그 다음에 조기 경보 비행대 E2C 또는 E2D 호크아이 4대.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첨언을 드리면은 이 대서양 함대 쪽의 항공모함 쪽은 그 E2D로 다 지금 일식이 됐다고 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태평양 지역은 이제 교체 중인데 그런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. 예. 예. 그 다음에 이제 헬기 해상작전 비행대 MH-60S가 5대. 예. 그 다음에 헬기 해양 공격 비행대, 요건 이제 대잠 비행대입니다. 예. 그래서 MH-60R 헬리콥터가 6대. 그래서 요걸 전부 다 합하면은 64대예요. 예. 그래서 여기다가 연락 임무를 수행하는 요 분견대. 그래서 저 C2A 그레이하운드 이게 2대. 그래서 이게 64대 플러스 2대. 그래서 이게 66대가 기본입니다. 예. 예. 근데 앞으로 이제 뭐 E2D 뭐 저 EA-18G 이런 걸 또 증강을 한다 그러고. 예. 그다음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무인기도 있고 해가지고 네. 이게 나중에 또 대수가 좀 증가하게 돼 있어요. 증가하게 되겠죠. 예. 중동과 우크라이나 분쟁 여파로 초래된 사상 유례 없는 미 항모의 동아시아 공백 사태가 거의 넉 달 만에 해소됩니다. 조지 워싱턴 항모가 전력을 대폭 강화해 지난 1일 동아시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.
자, 여기 저 2024년 10월 18일자 SBS 뉴스인데요. 이게 네. 조지 워싱턴이 최강 전력으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왜 최강 전력이냐?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편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네. 있는데 네. 일단은 이게 F-35C 비행대가 이게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 부대 이름은 VFA 147, 제147 전투공격 비행대 아르고너츠. 그러니까 아르고너츠가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슨 배라 그래요? 저도 거기, 기억합니다. 근데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들어왔냐면은 요 VFA 147이라는 비행대가 2021년도에 맨 처음 F-35C를 장비한 최초의 비행대예요. 그래서 항모 칼빈슨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게 2022년인가요? 이게 뒤로 싹 빠지면서 칼빈슨에는 VFA 97이 들어왔어요. 네, 맞습니다. 예. 근데 요거 이제 가 있다가 다시 그 다음에 저 대서양 함대에 잠시 또 땡빵을 갔다가 근데 요번에 이제 왔습니다. 근데 이거 뭐 그럼 여기 딱 F-35 비행대 편성해서 올리면 되지. 왜 이렇게 자꾸 뺑뺑이 돌리냐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F-35C 비행대가 편성이 돼도 이게 금방 완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보통은 6대를 수령을 해서 부대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4대를 추가 편성해서 완편을 한다.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뭐 8대, 9대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막 하니까 참 그거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. 그동안에. 예, 쉽진 않습니다. 아무튼. 그래서 요 VFA 147 같은 경우는 이제 완편 비행대라는 거죠.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완편보다 좀 더 있습니다. 비행기가. 네,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 슈퍼호넷 복자형 이게 제1비행대인데 이게 이제 12대 편성이 기본인데 이건 11대가 있어요. 지금. 한 대로 어디 갔나요? 모르겠습니다. 창고에 2대가 더 있거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슈퍼호넷 단자형 VFA 27 이게 11대 이것도 12대가 아니라 11대입니다. 그 다음에 제4비행대 VFA 195가 이것도 10대 편성인데 11대. 네. 그럼 이게 33대 아닙니까? 한 대씩 다 빼먹고 있네요. 마지막 건 더해진 거죠. 10대가 11대가 됐어요. 예. 그 다음에 요 제3비행대인 F-35C가 이게 14대. 더 왔어요. 네. 그래서 이게 그럼 14대로 활동을 하는 거냐? 근데 그보다는 현재 추측하기로는 이게 해외에 있으니까 이제 보충기를 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일단 14대가 왔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저 항모에 실려서 항해를 나가게 되면 아마 12대로 나가지 않겠느냐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대수가 증강이 된 거죠. 네. 그리고 요 F-35C는요, 요번에 일본에 온 비행기들이 전부 다 F-35의 최신형 블록 4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. 근데 블록 4는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요. 근데 이게 블록 4가 사실은 2025년 7월부터 이게 배치가 된다 그래요. 그러니까 그거는 좀 낭설이죠, 이를테면. 실제 이제 뭐 미 공군, 해군 이제 해병대 다 포함해서 그 사양으로 이제 완전히 나오는 시기가 2029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뭔가 말씀대로 이게 좀 앞서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블록 4는 어떤 성능을 갖고 있나요? 뭐 복잡하게 게 없고 간단하게 레이더. 전투기하면 레이더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? 레이더가 기존의 APG 81에서 85로 바뀌는.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레이더 소자가 지라갈륨에 기반한 시스템. 그래서 그 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되는.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 기존에 뭐 EODAS라든지 뭐 EOTS 이런 그러니까 광학 장비도 다 신형으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신돼 가지고 이제 전투 능력이 상당히 이제 탁월하게 이제 우수하게 높아지는 이제 그 효과를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 사실 뭐 그동안 알려졌다시피 그 개발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개발이 좀 지지부진하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항상 뭐 완성된 전투기가 아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뭐 비난도 많고 현재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따져오면은 실제 2029년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것도 이제 미 국방성 중심의 연도고 결국에는 2030년대 초반 가야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원하고 있는 F-35 시리즈들이 이제 그렇게 다 배치가 되는 거죠. A형, B형, C형이 지금보다 더 탁월한 성능. 일단은 7월부터 나오긴 한대요. 아무튼 비행기가 나오긴 한다고 하고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인기, 스팅레이인데 이게 미군이 2023년부터 매년 4대씩 발주를 한다 그래요. 발주는 이제 그렇게 가죠. 매년 4대니까 그래서 총 69대를 조달을 한다 그래요. 그래서 이게 태평양 함대에 하나, 대서양 함대에 하나 비행대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각각 각 항모항공단에 5대씩 파견이 된다 그럽니다. 그래서 요 조지 워싱턴에도 요 MQ-25 스팅레이가 이미 배치가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. 근데 실제로 이제 오지는 않았죠. 오진 않았죠. 그래서 이게 원래는 2025년도에 초도 작전 능력을 획득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
바로 이제 배치가 된 줄 알았는데 이미 저 조지 워싱턴에는 무인기 그 조종하는 스테이션에서 예, 계속, MD5가 예.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예, 예. 아직 비행기가 온 것 같지는 않고요. 그 뭐 간단히 전망해 보면은 올 연말, 예. 그러니까 25년도라는 건 이제 맞고 예. 올 연말 이제 뭐 거의 끝물에 가서 이제 그 초도기가 올 거, 양산 그 배치되는 초도기가 올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이 MQ-25의 그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면은 네. 감시, 네. 정찰, 네, 그다음에 공중급유. 네 맞습니다. 네, 공중급유인데 예. 이 공중급유가 지금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게 뭐 비행기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. 이게 원래 그 미 해군에는 이 공중급유기가 따로 있어요. 네, 계속 있었죠. 예전에 네. 그 A6 인트루더를 개조한 KA6D에서 시작을 해서 예. 이게 퇴역하니까 S3 바이킹 네. 넘어갔다가 요거 퇴역하니까 이제 슈퍼호넷으로 넘어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슈퍼호넷 사진 보시면은 뭐 귀 한쪽에다가 연료 탱크 2개씩 해가지고 4개를 달고 있는 그런 사진 아마 흔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를테면 공중급유 미션입니다. 이게. 네. 그래서 이 공중급유는 뭐 어차피 전투기 한 대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. 네. 이를테면 이제 항모가 착함하면서 실패해서 다시 올라갔는데 이미 연료를 내버려서 연료가 없을 때 이런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규모 편대로 출격을 했는데 무장을 많이 싣고 그다음에 연료를 덜 탑재하고 이륙부터 한 다음에 위에 가서 연료를 채우고 다시 간다. 네. 뭐 그 정도 역할이죠. 조금씩 다 배정해주는. 예. 근데 이 MQ-25가 공중급유를 담당하면은 슈퍼호넷은 그걸 안 해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공격 능력이 더 네. 늘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MQ-25 한 대가 슈퍼호넷 한 대랑 똑같다는 거죠, 결국은. 예.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정밀 유도병기를 사용하니까 이 슈퍼호넷 한 대가 굉장히 큰 전력이란 말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5대가 추가가 된다면은 이게 이제 엄청난 전력의 상승 효과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. 그 다음에 뭐 이건 대단한 것 같진 않은데요. 이 C2A 그레이하운드 대신 CMV-22 오스프리가 요 CVW5에 최초로 배치가 됐어요. 네. 지금 3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. 네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난리죠, 이거 가지고? 아무래도 이제 뭐 미 공군이나 미 해병대 중심에 이렇게 기동 수송 중심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부품 공급, 뭐 네. 엔진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물자 보급에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회상에 떠 있는 항공모함에 예. 그 보급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워낙 그 C2 그레이하운드가 너무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. 그 언젠가는 또 사고가 또 크게 또 날 것이다. 네. 지금 그건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노화된 것 때문에 예. 그런 이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많죠. 항공모함에 대한 어떤 그 신속 보급, 예. 이제 엔진 뭐 이런 걸 부품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게 좀 효율성이 좋은 항공기다. 예. 그리고 일본 그 배치될 때 상당히 그거를 좀 자랑을 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요 무인기 다음에 또 이게 특기할 만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요 EA-18G 그라울러. 네. 이게 5대 편성이 기본이잖아요. 네. 8대가 왔답니다. 아, 증가 배치되는군요. 네, 8대가 왔는데 이게 또 그라울러 그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최신의 기체다. 이렇게 하고 있고. 그다음에 E2D 호크아이. 네. 이것도 또 뭐 DSSC 4.0인가 하는 그 최신 소프트웨어를 네. 탑재하고 이게 또 4대가 아니라 5대. 5대. 예. 이게 엄청난 전력이죠, 이게.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 중국 해군 예.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하려면 제대로 상대하려면은 예. 그냥 다 배치를 늘려야 되고 숫자를 늘려야 되고 다 예. 현대화해야 되고. 근데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마치 뭐 미 해군이 뭐 당장 망할 듯이 예. 그렇게 이제 좀 많이 호도를 했는데 예. 그 사이 뭐 미 해군 역시 준비를 이제 많이 차근차근 그 미국의 특징은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서 배치한다. 예. 그리고 이제 반면에 중국은 이제 호들갑을 먼저 떨고 예.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정상적인 지금 이 교체 개량 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E2D 호크아이가 또 이 공중급유가 예전에 없었다 그래요. 아 그거 지금 하고 있죠. 네, 예. 그래서 요번에 온 것이 네. 공중급유 프로브를 다 네, 장착을 예. 하고 있다. 맞습니다. 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함재기 또 이제 상당히 현대화되는 이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요 슈퍼호넷이요. 뭐 네. 블록 3. 네. 라고 이게 뭐 마치 블록 3가 또 다 배치된 것처럼 또 보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서가고 있죠. 아직은 저 전환훈련 비행대에만 배치가 돼 그렇죠. 있고 맞습니다. 아직은 저 예. 여기 실전 비행대는 예, 배치가 예, 안 돼 예, 있어요. 예. 근데 실제로 요 CVW5가 이제 조지 워싱턴이 미국으로 가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헐 수압이라 그래요. 그 항공모함 교체를 하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그 작업을 2달 동안 하는데 그 중에 거기 저 우리 최신의 장거리 미사일 AIM-174B. 네. 예. 이게 원래는 슈퍼호넷 블록 3에서 운용을 하려고 했는데 네. 이거 운용 훈련을 벌써 했다고 합니다. 네, 그건 이제 공표를 했죠. 예. 예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조지 워싱턴 항모 자체는 저 일단 레이더가 신형으로 교체가 되고요. 그다음에 거의 뭐 선체, 뭐 지휘소 뭐 해가지고 거의 모든 전자장비가 싹 바뀌었다 그래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예. 막 멀리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계량되는지 잘 식별이 안 되잖아요. 예.
그러니까 뭐 바뀐 게 없다. 뭐 이렇게 음. 또 얘기하는 사람도 많죠. 그냥 쉽게 그냥 단언해서. 예. 근데 이게 지금 요 조지 워싱턴하고 지금 현재 RCOH를 하고 있는 CVN-74 스테니스 네. 요 두 함정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이게 가장 최신의 그 개수라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또 그거 자체도 또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다. 네. 뭐 이런 얘기죠. 네. 자, 이상 뭐 요번에 새로 배치된 CVW5의 그 갱신 내용 쭉 설명을 드렸고요. 뭐 앞으로는 또 뭐 무인기 같이 운용하고 뭐 이런 것도 하겠죠, 또 그죠? 자, 앞으로 이제 무인기를 그 MQ-25 스팅레이의 그 공대함 미사일 운영을 예. 이제 뭐 부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공중급유를 이제 실제 적용해서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그걸 예. 먼저 살펴본 다음에 향후에 뭐 한 2027년 이후에는 공대함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부터 이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미 해군 그 특히 그 항모 전력에 그 극동이 이제 배치되어 있지만 아주 뭐 상세히 좀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. 예. 자, 오늘은 미 해군 극동전력 예. CVW5 살펴봤고요. 예. 요 2부에서는 미 해병대, 그다음에 미 공군 예. 항공전력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